네,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모시고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3월은 원래 주총 시즌인데 네. 오늘이 슈퍼 주총데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몇 개나 합니까, 주총이? 다 세보지는 못했는데 삼성그룹 계열사 주총이 15일 날 삼성전자를 필두로 오늘 다 마무리가 되고 원래 17일은 뭐 워낙 많은 기업들이 주총을 해서 슈퍼 주총데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게 너무 몰리니까 제대로 의견을 개진하지 못한다고 해서 굉장히 좀 스프레드하게 흩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좀 분산을 시킬 필요가 있죠. 네네. 자, 이번 주총에서 또 주총 시즌에서 관심을 모으는 기업이 SM 아닙니까? 네. 사실 SM 인수를 둘러싼 하이브 카카오의 전쟁은 뭐 카카오가 승리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일단락된 걸로 보는데 역시 이제 그래서 주가는 이제 곤두박질 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핵심은 카카오가 이게 성자의 저주가 될지 정말 이 SM엔터 인수로 뭔가 시너지를 많이 발휘해서 오래될지 카카오 주가를 보면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 인수가 확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주가는 조금 정체되고 있고 좀 남은 과제가 몇 개 있어 그런 것 같아요. 우선 일단 공정위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를 해야 되는 게 일차 문제입니다. 15%를 넘으면 이걸 통과해야 되고 또 금융감독원에 지금 하이브가 제소한 건이 하나 있죠. 주가 조작을 하지 않았느냐 이것도 남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로부터 하이브가 매수한 15.78%의 보유 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이것도 공개 매수로 사줄 거냐. 뭐 이런 그게 문제. 공개 매수 들어가느냐 마느냐 갖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습니다. 아주 굉장히 민감하게 헷갈려하는 가지고 그런 있죠. 문제죠. 그 건도 있고 또 하나는 카카오 엔터가 멜론이라는 음원으로 이미 돈을 벌고 있는데 이거 독과점 아닌가? 뭐 이런 문제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공정이 그래서 뭐 어쨌든 카카오로 일단락된 것 같지만 아직 남아 있는 과제도 있고 그리고 물론 31일 주총에서 카카오처 SM 엔터 쪽에서 원래 제안했던 이사회 멤버들이 다 통과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왜냐하면 공개 매수가 주총 이전에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인 관심사는 공개 매수에서 15만 원에 다 확보가 될 것이냐. 그리고 하이브의 지분도 일부 확보할 것이냐. 이 두 개가 지금으로서는 단기적으로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주총의 그 주주는 작년 연말에 이제 주주 명부 폐쇄될 때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올 들어서 엄청난 손바뀜이 있었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 주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31일 기준으로 이제 주주 명부 기준으로 주총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때 기준으로 하면 이수만 총괄은 여전히 이제 발언권이 있을 것이고 그렇더라도 이미 매매를 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SM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하여튼 SM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 그 시작점에는 행동주의 펀드가 있었습니다. 또 이번 주총 시즌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 주주들의 주주 제한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이제 3% 룰이라는 게 깨졌어요. 인증 깨지면서 이 주주 제한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현재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는 거는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1%인데 6개월 이상 보유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얼라인 파트너스 같은 경우가 후자의 경우죠. 1%만 가져. 1%인데 6개월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주주 제한을 한 거죠. 지난주 기준으로 보니까 주주 제한이 안건으로 상정한 게 32개예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16개였거든요. 그러니까 딱 2배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3%의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이 주주 제한에 동참하는 것이 기존에는 뭐 일부만 뭐 균형권 분쟁 있는 기업들만 주주했는데 이제는 행동주의 안건별로 저게 나오네요. 그렇죠. 안건을 보면 가장 많은 게 역시 그 이사 감사 건하고 배당입니다. 대부분 문제는 이 두 개로 귀결되고 정관 변경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금감원에서 그 배당을 좀 늘리라는 측면에서 정관 변경 한 것 때문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고 실제로는 그 이사 감사하고 그 주식 배당인 대부분인데 지금 행동주의 펀드가 지금 제안하는 내용도 딱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배당 얼마큼 늘려라. 그리고 우리가 지정하는 사회이사나 감사 임명해줘라.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올라와 있어서 이 두 개의 안건이 지금 현재 행동주의 펀드들이 가장 많이 하고 또 일부는 개인 주주들도 요즘은 커뮤니티가 한번 들어가 보시면 한 30기가 넘어요. 자기들끼리 결합해서 1% 넘으면 그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1%만 넘겨도 가능합니다. 그 주주 제한을 하는 경우 되게 많아서 실제
뭐 좀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기업은 이 개인 주주들의 주주 제한이 통과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올해는 이 정도인데 저는 내년 되면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런 가능성이 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관심 기업이 28일 주총을 여는 KTNG 아니겠습니까? 여기 관련해서 플래시라이트 캐피털 파트너스, 네. FCP라고 하는 이 행동주의 펀드가 여러 가지 주주 제안을 내었는데 상당히 공격적이라고요. 네, 여기가 정말 재밌는 곳인데 세 곳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FCP하고 KTNG 이사회 안건하고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었습니다. 안다다선운용. 야, 3자가 붙었어요. 안건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배당인데 그 KTNG에서는 주당 5천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사회 통과를 했는데 안다자산운용에서 아니다 7,867원 올려달라. 근데 FCF는 그도 작다 10,000원을 올려달라. 예. 두 배를 이제 불렀어요. 플러스 FCF는 더 이제 강한 게 1조 2천억의 자사주를 사서 소각해라. 이걸로도 부족하다. KTNG가 이 정도 캐시플로우가 이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 가능하다. 주주들 위해서 해달라고 지금 강력 요구하고 있고 플러스 지금 KTNG는 사회이사가 6분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FCF 쪽에서 2명 더 늘려라. 8명으로 늘려라. 정원해라. 예. 지금 우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 2명은 당연히 우리 쪽에서 FCP는 지분 몇 프로나 갖고 있어요? 이쪽에서도 지금 5% 가까이 뭐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KTNG는 워낙 주인 없는 기업이고 그렇죠. 워낙 손바뀜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외국계 기업에. 그리고 예. 지금은 특히 이제 대주주 쪽이 외국계 기업 그 기관 투자로 봐야 되니까 훨씬 더 이런 게 강한 것 같아요. 일반 기업들보다. 그렇죠. 자, 또 하나는 이제 은행들 중에서 이달 30일에 열린 JB금융지주 주총이 또 주목되던데요. 여기 행동주의 펀드와 기존 대주주의 표대결을 앞두고 있다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JB금융지주도 아까 KTNG처럼 주인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대 주주가 삼양사와 관계사들인데 14.61%거든요. 지배적인 주주가 없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2대 주주가 누구냐면 얼라인 파트너스인데 14.04%예요. 여기는 뭐 상당히 많이 보유했네요.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 0.4%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근데 3대 주주가 OK저축은행이 10.1%고 국민연금이 7.8%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자 구도라서 그러니까 얼라인 파트너스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인은 없는 곳이고 여러 곳에 그 지분이 흩어져 있으니 자기들이 주주 환원 정책을 강하게 내밀면 우리 쪽으로 표가 이끌 것이다. 예. SM엔트 쪽에도 재작년에 그랬거든요. 그렇죠. 1% 가지고 전혀 이길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라이커 기획이라는 걸 들고 들어와서 80%의 표를 확보했거든요. 이게 얼른 파트너스니까 여기도 보면 그 지금 JB금융주주에서는 715원의 배당을 고소하고 있는데 온라인 파트너가 부족하다. 너희들 현금 보유량 이런 걸 보면 주당 900원까지 가능하다. 이안하고 똑같이 그 김기숙 후보라는 사회이사를 우리가 추천할 테니 이분 사회이사로 드려라. 예. 감독권과 배당 두 가지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여튼 뭐 거의 뭐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점에서는. 자,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금융주들 이게 배당 관련 정관 변경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뭐 투자자한테 유리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그 요거는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그 현재의 상법 제 354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유권 해석을 해줬어요. 이제 길을 터준 거죠. 요거는 정관을 변경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무슨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은 그 배당 자격을 먼저 얻고 배당액의 결정을 그 다음에 해요. 예. 요게 사실 글로벌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글로벌 기준은 뭐냐면 배당 기준일을 먼저 정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배당액을 뒤에 확정을 합니다. 그럼 무슨 효과가 있느냐면은 주주들이 배당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지금 보험사, 증권사 뭐 이런 쪽에서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안건 다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정관 변경이 올라온 이유가 그거고 CJ제일제당도 이번에 정관 변경을 이걸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기업들이 이 주주 환원 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배당부터 결정하고 그 다음에 배당 기준이 이거 받을 분들은 주식을
그렇죠. 예. 갖고 있고 예. 아니면은 그 전에 팔아라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주주하는 정책에 대해서 기업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바뀌어서 정부에서 그렇게 많이 유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좀 큰 그림으로 보면 저는 지금 아까 얼라인 파트너스, 개인 소액 주주들의 운동 이런 것들이 큰 걸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분기 배당도 많이 많고 네. 월 배당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자본시장이 성숙하면 일종의 자본시장이 연금의 기능을 대신해 줍니다. 예, 일부 대신해 그렇죠. 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미 그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금감원 쪽에서도 이런 시장 상태면 배당 정책을 좀 확대해서 국민연금 계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맞물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쪽을 좀 키워줘서 이쪽을 좀 문화시키는 이런 효과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뭐 고령화가 지속되고 가속화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연금 형태로 받고 싶은 분들이 많아집니다. 거겠죠. 네. 예. 또 하나는 이제 이 올해 주총의 특징이 행동주의 펀드 강세를 타고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어떤 면에서는 행동주의 펀드가 요구하는 거나 소액주주들이 희망하는 게 비슷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렇게 강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소액 주주들의 요구 사항을 뒤에 등에 지고 있기 그렇죠. 때문이죠. 예. 그런데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이제 개입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은 소액 주주들이 직접 연대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두 곳을 소개시켜드리면 DB 하이텍이 반도체 풍기 현상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 자동차 반도체 때문에. 여기에 지금 소액 주주가 그만큼 벌었으니까 배당을 좀 늘려라. 2,417원 현금 배당을 요구했고, 그리고 신세계 광주 신세계 같은 경우는 정용진 부회장이 거의 다 이제 대주주인데 예. 여기는 2021년도에 신세계 그룹의 지분을 좀 싸게 매각을 했어요. 이거 좀 문제 있다. 그래서 이거 우리 보상받아야 되겠다. 지금 주당 3,750원 현금 배당하고 그리고 그 감사 분리 선출하고 사회에서 후보 추천도 주주제안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 전체 개인 주주들의 참여가 3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지 않았습니까? 500만에서 거의 1,300만 이상 늘다 보니까 특히 개인 주주들이 넣은 세대들이 대부분 MZ 세대다 보니까 예. 이런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거침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자신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반드시 어떤 수단을 해서라도 강행을 하는 네. 그런 쪽이죠. 확실히 뭔가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이제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쪽으로 바뀌었는데요. 통계적으로도 이런 분위기가 잡히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주주 제한 자체가 2배가 늘었고요. 그리고 현재 상장사 이 주주 제한이 채택된 제한은 2배 늘었는데 채택된 기업이 25개예요. 그전에 10개였는데 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번 주주총회에서 주주 행동으로 관철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 한국알코올 같은 경우는 일단 개인 주주들이 모여서 제안을 했고 여기에 누가 덧붙었냐면 트러스트 자산운용이 이 요구 사항을 같이 동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관철을 시켜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곳에서는 이제 부결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런 관철률들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것도 통계로 보면 역시 자본시장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약간 짚어봐야 될 문제가 이 주주 행동주의 이것이 어떤 거대한 트렌드라는 거는 뭐 우리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인정하는데 그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소액주주는 행동주의 펀드라 그러면 아무리 행동주의 펀드가 장기로 가져간다 그래도 기업이 영속적으로 가져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익을 얻기 위한 거고. 네. 근데 반면에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는 기업을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끌고 가는 것. 그것이 충돌하는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어느 적정한 타협점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핵심은 두 가지죠. 그러니까 주주 가치 제고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 본연의 가치를 이 주주 가치 제고 때문에 갉아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 두 개의 가지가 충돌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지금은 그 행동주의 펀드나 이런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 행동주의 펀드를 잘 보면 이분들도 결국에는 수익률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수익률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운용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판단할 때는 물론 주주 행동주의 캠페인 때문에 지배구조가 좀 투명해지는 부분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성장에 따른 과실을 기존에는 최대 주주 위주로 가져간 거를 또 주주에게 스프레드해서 가져가는 것도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효과가 맞긴 한데 다만 이제 이 기관 투자자나
주주 행동주의를 내세우는 펀드는 대부분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수익률 제고입니다. 뭐 사실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수익을 올리고 싶은 거지. 그렇죠. 뭐. 그러니까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 뭐 이런 거죠. 거의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예. 배를 가르는 격이 이제 될 수도 알 있는 꺼내 거죠. 먹는 것이 되지는 말아야 될 텐데. 그렇죠. 이제 알을 계속 꺼내 먹을 수 있도록 기업의 본연의 가치를 지켜주면서 주주가치 제고를 하는 게 맞는데 잘못 욕심을 부렸다가는 이 황금 알을 넣는 거위를 죽이는 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배를 가를 수 있는 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정한 판단이 필요한 게 사실이죠. 아까 뭐 저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이런 네. 주주 제한 중에 이런 안건들도 있던데 그렇게 하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 시점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겠죠. 네.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그것이 얼마나 이익이 될지는 따져봐야 될 문제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점에서 올해 주총 상당히 뭐 이 월말까지 아주 줄줄이 그 네. 행동주의 펀드와 기존 주주 간의 대주주 간의 네. 충돌이 예상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좀 짚어주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